함께 올리버 언적 나색수학의 쌤 BK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출발해볼까요? 1번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1번 문제는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묻는 거야. 즉 x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y는 0이고 그치? 위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교점의 개수를 묻는 문제인 거야. 그럼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묻는 것은 그림을 그려서 알아봐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식을 통해서 알 수 있더라. 뭘로? 판별식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1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마이너스 2ac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을 것이고 요거는 1 마이너스 32가 돼서 음수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 그치? 즉 따라서 판별식에 의해서 실근의 개수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실근 없다. 즉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실근이 없으니 2차 함수와 주어져 있는 x축 사이의 교점이 뭐다? 교점의 개수가 몇 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따라서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되겠지? 두 번째 문제는 2차 함수와 주어져 있는 이 직선의 위치 관계를 묻고 있다.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건 사실 교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교점은 공통이기 때문에 지금 주어져 있는 1차식과 2차 함수, 1차 함수와 2차 함수의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래서 y는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과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의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즉 교점의 개수다. 그래서 연립해서 나오는 식이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이다 라는 식이 될 것이고 정리해서 적어주면 2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5는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즉 교점의 개수가 같다. 실근의 개수와 교점의 개수가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근의 개수를 알기 위해서 뭐를 써야 된다? 판별식을 이용해야 된다. 판별식을 이용해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4분의 판별식을 쓰는 게 더 좋네. 그래서 b-의 제곱, 즉 4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요거는 16이고 요거는 10이니까 양수가 된다. 부호만 중요한 거지, 그지? 양수가 되니까 실근의 개수가 몇 개야? 실근은 2개. 그러니까 교점도 2개.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야. 두 번째 문제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y는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과 주어져 있는 x-1을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이 교점의 개수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그지? 그래서 연립해서 적어주면 2x제곱 위의 식에서 밑에 식을 뺄 거야. x 플러스 3 빼기 x 더하기 1은 0이다.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올 거고 정리해서 적은 게 4x 플러스 4다. 이렇게 나오겠네. 자, 마찬가지로 실근의 개수와 허근의 개수가 같을 거기 때문에 실근의 개수와 교점의 개수가 같을 거기 때문에 판별식을 쓸 건데 지금도 4분의 판별식을 써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b-의 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 2 4 계산한 게 얼마지? 음수네. 따라서 실근이 없다. 실근이 없다는 것은 교점도 없다. 따라서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자, 3번 문제. 3번 문제처럼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는 결국엔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을 했었지, 그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으면 안 되고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즉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 돼. 플러스 4x 그리고 뒤에 적어져 있는 게 얼마냐면 플러스 절반의 제곱. 그러니까 이 숫자의 x 앞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야. 절반의 제곱. 이거를 곱해줘야 돼. 더해줘야 돼. 알겠지?
더해준 만큼 우리가 똑같이 빼준다 라는 거 기억하고 있지. 똑같이 빼준다. 이렇게 해주고 나서 나머지 녀석이었던 5를 그대로 적어줘. 그러고 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완전제곱식이 만들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x 플러스 2의 제곱이야. 즉 여기에 요 숫자 2도 결국에는 요 절반에 해당되는 숫자라는 거 기억하면 더 좋지, 그지? 그래서 정리한 결과가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지. 즉 y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가 꼭지점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지. 마이너스 2,1이다. 그리고 그래프의 모양은 아래로 볼록이야. 이렇게 되고 여기에 요 꼭지점이 요 녀석이야 라고 바로 정리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최대값은 있겠어 없겠어? 최대는 있을 수가 없겠지. 최대값은 없고 최소값은 얼마야? 최소값이라는 건 최대값 최소값 할 때 이 값이라는 건 y값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x가 아니라 y값을 읽어줘야 돼. 따라서 최소값이 1을 갖는다. 그때 x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x 이퀄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 1을 갖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지. 그치?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완전제곱식, 즉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3을 묶어내서 정리해야 완전제곱식을 만들 수가 있겠지. 그래서 2x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다는 거야. 다만 뒤에다가 얼마를 해줘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의 제곱, 절반의 제곱을 해줘야 된다고 했지, 그지? 그리고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다시 빼준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원래 있던 마이너스 4까지 정리하면 완전제곱식을 만들 준비가 된 거지.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완전제곱식을 만들 수 있는 형태. 그리고 자, x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1의 제곱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숫자는 결국엔 요 숫자와 같다. 요 숫자와 요 숫자가 같다라는 걸 기억하라고 했지, 그지? 그리고 여기 값이 결국엔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 3과 여기 마이너스 1이 곱해져서 플러스 3이 나고 뒤에 있던 마이너스 4와 계산이 되겠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여기서 꼭지점 찾아내야지. 1, 마이너스 1이 꼭지점.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그렇지?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이라는 걸 아는 건 당연히 요거 때문이야. 자, 그러고 나서 꼭지점을 체크해 보면 결국엔 요 꼭지점이 요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겠어? 최대값은 꼭지점의 y좌표, 즉 마이너스 1이고 그때 x값은 x가 1일 때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꼭지점이니까. 그리고 최소값은 있다 없다? 최소값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2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주어져 있는 x의 범위에서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다. 결국에는 주어져 있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주어진 x값만큼만 싹둑싹둑 잘라주면 되는, 결국엔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야 되는 그런 문제다라는 거야. 자, 한번 해보자. 주어져 있는 이 2차 함수의 표준형을 먼저 구하는 게 그래프 그리는데 꼭 필요하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절반의 제곱 4, 절반의 제곱이었던 4를 다시 빼줘. 그리고 5를 그대로 적어준다. 그러고 나면 3에 여기까지가 완전제곱식이 만들어지지. x 플러스 2의 제곱이 완전제곱으로 만들어지고 계산한 결과가 마이너스 12에서 5를 빼니까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돼. 그러면 공통으로 그려지는 그래프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고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이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쌤이 요거와 똑같은 그래프를 양쪽에다가 이렇게 그려놓게. 그 다음에 이제 주어져 있는 조건에 따라서 이제 문제를 풀어내면 되겠군.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지? 자, 조건에 따라서 마이너스 3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자. 마이너스 3은 어디 있겠어?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한 칸에 있을 거야. 한 칸. 그지? 0은 어디 있냐면 오른쪽으로 두 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위에서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래프로 그려질 거야. 그러면 최대값은 여기서 존재하겠네. 최대값. 최대값이라는 것은 얼마겠어? 0일 때. 이 2를 대입하는 게 아니야. 요점은 요거와 관련이 있는 녀석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0을 대입한 값이야. 최대값은 x 이퀄 0일 때의 함수값이 되고 0을 어디다 대입할 거야?
요 식에다 대입하면 되지, 그지? 대입해서 정리하면 얼마냐? 3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4, 거기서 7을 빼줘야지. 즉 12에서 7을 뺀 값인 5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리고 최소값은 여기가 될 거니까 여기에 x 이퀄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을 갖겠네. 최소값이 얼마야? 그치? y값을 읽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7이야.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자, 다음 문제. 마찬가지.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은 어디 있니? 마이너스 1은 오른쪽으로 한 칸 갔을 때 있어. 그지? 그리고 1은 어디 있냐면 오른쪽으로 3칸이나 가야 있네. 3칸. 그지? 그래서 여기가 아마 1일 때의 값이고, 그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의 값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진다는 거지, 그래프가. 그래서 여기서만 읽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값을 가질 거야. 즉 x 이퀄 1일 때 최대값 같겠지. 최대값은 1을 대입한 값이야. 즉 얘를 여기다가 대입한 값을 적어주면 되니까 3 곱하기 1 더하기 2의 제곱에다가 빼기 7을 한 값이 될 거고, 계산하면 얼마냐? 9 마이너스 7, 27에서 7을 뺀 거니까 20. 최대값이 20으로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여기서 최소값을 가질 거야.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가져. 자,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이기 때문에 3 곱하기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 제곱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3 곱하기 1이네. 그리고 마이너스 7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4가 최소값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이처럼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주어진 x값의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를 끊어내서 그래프를 보면서 최대값, 최소값을 확인하는 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다라는 거. 넘어가자. 자, 이번에 5번 문제. 2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k가 포함되어 있게 주어진 다음에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돼 있어. 그지? x축이라는 건 사실 y는 0이기 때문에 이 말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 1과 y는 0이라는 녀석의 연립방정식의 해가 몇 개다? 2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했지.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실제로 정리해서 적어보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 1 이퀄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이 결국에는 이 연립방정식의 x값을 구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총 실근의 개수가 몇 개여야 된다? 2개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걸 보고 우리는 뭘 떠올린다? 판별식을 떠올리는데 지금 짝수기 때문에 4분의 판별식을 써보자 라는 거야. 그러면 b-의 제곱이니까 1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1 곱하기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정리해보면 1 플러스 k 마이너스 1, 즉 k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주어져 있는 저 조건을 만족시키는 k의 값의 범위는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 푸는 게 우리가 보통 보편적인 방법이 될 건데, 자, 이 문제는 다른 풀이 방법도 있다는 거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 자,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여기에 있는 이 식을 k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볼게. 그러면 k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질 수가 있는 거지. 그 식은 결국에는 무엇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냐면 y는 k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플러스 1, 즉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는 요 2차 함수의 연립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이거의 실근의 개수가 2개라고 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연립방정식의 개수도, 해의 개수도 2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근데 이 연립방정식은 결국엔 함수의 그래프 관점에서 볼 수 있지. 그래서 요 연두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요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고 꼭지점이 1,0인 요런 2차 함수야. 맞아? 그리고 주황색으로 표현하는 y는 k라는 녀석이 요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요런 녀석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지? x축에 평행한. 근데
실근의 개수가 몇 개여야 된다고? 두 개다.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두 개다. 즉 교점이 두 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가로선을 x축과 평행한 이 가로선을 위아래로 움직이다가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 안 되고 요 점이어도 안 되는 거야. 요거보다 위에 있는 교점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 이런 경우에만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요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데 K라는 것이 이 꼭지점의 y좌표보다 어때야 돼? 항상 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서 K가 0보다 크다라고 답을 찾아낼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지. 그렇지?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이 방법을 이용해서 판별식으로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넘어갈게. 6번 문제. 6번 문제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x축과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x축과 서로 두 점에서 만난다. 이 말은 뭐야? A, B가 교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교점이라는 것은 x축, 즉 y는 0과 주어져 있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가지는 공통 부분이 AB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공통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식의 관점에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6이라는 요 2차 함수와 x축, 즉 y는 0이라는 녀석의 연립방정식의 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했던 거지.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연립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했을 때 0은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6이라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거고,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 값 중에 하나가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개의 근을 가지겠지, 그지? 그 중 하나가 x 이퀄 2라는 거다라는 거에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진 거야. 이게 해다라는 거잖아. 해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된다는 거지? 대입했을 때 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대입해서 정리해보자. 그러면 4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 얼마야?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2a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2a는 10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따라서 a는 얼마? 5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주어져 있는 저 2차 함수가 완벽하게 구해진다라는 거지. 근데 지금 묻는 게 뭐냐면 나머지 하나의 교점 B의 x좌표를 구하고 있는 거야. 교점의 x좌표는 결국엔 이 연립방정식의 x값이야. 해의 x값을 이야기하는 거고, 즉 이 2차 함수의 나머지 해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지금 이 a는 5다라는 것을 대입해서 다시 정리해서 적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녀석의 나머지 근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야. 지금 2가 근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지, 그지?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5x가 되니까 얘는 x 마이너스 2와 x 마이너스 3의 인수분해 곱으로 이루어진 식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나머지 하나의 근이 여기서 x 이퀄 3이다 라는 게 금방 나온다는 거야. 이 녀석이 뭐다?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되고, 이 2차 방정식의 해라는 건 이 녀석의 연립방정식의 해의 x값이 되고, 그 말은 결국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교점의 x좌표가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B의 x좌표는 3이다. 이렇게 금방 설명할 수 있다. 1번 문제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직선이 이렇게 K를 포함한 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특히 만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만난다라는 것은 교점이 몇 개라는 거야. 교점이 한 개가 있거나 또는 두 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관계는 교점이 한 개만 있을 수도 있고, 접하는 관계 두 개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관통하듯이 지나가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 만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엔 y는 마이너스 x제곱과 y는 3x 마이너스 k라는 녀석의 공통 부분이 몇 개 있다? 해가 공통 부분이 한 개 또는 두 개 있다. 즉,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한 개 또는 두 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실제로 연립방정식의 x값을 찾아내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y를 소거해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라는 식을 이끌어낼 수가 있지.
자, 이 녀석의 해가 결국 몇 개다? 한 개이거나 또는 두 개다. 근데 여기서 해라고 하기보단 우리가 실근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했었지. 교점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실근이 한 개 또는 두 개다. 즉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판별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으로 정리하면 돼. 판별식 D는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C니까 마이너스 1 K 즉 9 플러스 4K가 0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럼 4K는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고 따라서 K 값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문제가 어떻게 되었냐? 최소값을 구해봐.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니까 최소값은 얼마겠어? 당연히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겠다라는 것까지 정리할 수가 있겠네. 자, 여기서 좀 더 덧붙여보면 쌤이 아까 전에 설명했던 거 여기서 한번 해볼게. 자,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한 개 또는 두 개다 라는 걸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지. 좌변으로 다 이항시켜서 x제곱 플러스 3x는 k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요거는 어떤 연립 방정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x세제곱 플러스 제곱이네. 제곱 플러스 3x와 y는 k의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다라고, 해의 x값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이거는 그래프로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냐? 얘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절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로 정리가 돼서 x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지. 즉 아래로 볼록이면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3 콤마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y는 K라는 것은 이런 x축과 평행한 직선인데 이것이 실근의 개수가 교점이 한 개이거나 또는 두 개여야 돼 라는 건 뭐야? 이 직선이 요 꼭지점보다 밑에 있으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그 위에 있어야 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그지? 그렇다는 걸 정리해서 적어보면 이 K라는 값은 얼마보다? 요 꼭지점 Y좌표보다 어때야 돼? 위에 있어야 돼. 즉 크거나 같아야 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값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거지. 되겠지? 그리고 문제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문제가 뭐냐면 그래프의 직선의 그래프가 기울기가 3인데 그거와 접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즉 교점이 몇 개야? 교점이 한 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 이런 문제인 거지. 자, 그 직선의 방정식이 우선은 기울기가 3이라는 게 주어져 있으니까 기울기가 3인 직선 3x 근데 y절편이 안 정해졌지. 따라서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 즉 k 값을 구하면 끝나는 문제지. 자, 문제를 가지고 보자. 교점이 한 개다라는 것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와 y는 3x 플러스 k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저 직선의 교점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몇 개다라는 거야? 한 개라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연립을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 밑에 거 빼줘야지. 3x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한 개다. 실근이 한 개다는 소리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즉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는 문제야. 자, 우선은 판별식 쓰기 전에 좀 정리해야겠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판별식 4분의 판별식 쓸 수 있네. 여기 짝수니까 4분의 판별식 써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정리가 된다. 자, 그러면 4 빼기 5 더하기 k 즉 k 빼기 1이 0이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지. 그래서 k는 얼마다? 1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3x
x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 9번 문제. 9번 문제는 2차 방정식이 m이 섞여 있는 이런 방정식으로 주어져 있고 그 녀석의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주어진 다음에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봐. 자, 이렇게 나오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다라는 거야. 자, 근과 계수의 관계 생각을 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이 저 식에서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 최고차항인 x제곱의 개수 1 그리고 x 앞에 있는 x항의 개수 2m 이렇게 적을 수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2m이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된다? 최고차항 개수 1 분의 상수항 마이너스 m-2 즉 m-2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지. 자, 이거는 너희들 잘 알고 있어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를 가지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구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라는 것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얼마를 빼줘야 돼? 그렇지? 이 알파 베타를 빼줘야 돼. 정리하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요거고 여기 들어가는 게 요게 되겠지. 마이너스 2m의 제곱 마이너스 2배에 m-2라고 하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거야. 2차 식이 나올 거야. 그지? 4m 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4다. 이게 뭐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되는 거야. 얘가. 근데 얘의 최대값 구하래. 최소값이네. 미안해.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차 함수를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해내야 되지, 그치? 즉, 완전 제곱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내야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4 묶어내고, m제곱, 마이너스 2분의 1m. 이 녀석 절반의 제곱을 더해줘야지. 그러니까, 4분의 1의 제곱을 더해줘.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 빼기,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 있는 4를 그대로 적어준다. 그러면 4에서 요 부분이 완전 제곱식으로 완성이 되지? m-4분의 1의 제곱이 될 거야. 그리고 얘가 얼마지? 16분의 1.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4. 이렇게 4에 m-4분의 1 제곱 16이니까 플러스 4분의 15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되겠냐?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이면서 꼭지점의 좌표가 m이 4분의 1일 때 4분의 15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최소값을 구하고 있지? 즉, 이 값을 구하고 있는 거네. 여기가 최소값이다.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끝나는 문제다. 되겠지? 답은 4분의 15. 계속해서 10번 문제. 10번 문제 뭐 어려워 보이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2차 함수와 그리고 뭐 k값에 관계없이 직선이 어디서 만난다? 한 점에서만 만난다. 즉 교점이 몇 개라는 거야. 교점 한 개예요. 그치? 자, 이걸 보면서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이렇게 식을 써보면 되는 거야. y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와 주어져 있는 직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y는 2kx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bk 요렇게 쓸 수가 있는데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의 근이 해가 몇 개다? 교점이 한 개니까 요 연립 방정식의 해도 한 개밖에 없어. 그래서 연립 방정식을 풀어주지. 풀어주게 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에서 밑에 있는 직선 2kx 빼주는 거지. 플러스 k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bk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러면 0이 된다 이렇게 쓰는 거지. 맞아? 이렇게 빼주는 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걸 좀 정리해서 적었을 때 x제곱 x 정리해야지. 플러스 1 마이너스 2k의 x 그리고 나머지 항들 a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bk는 0이라는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다? 한 개다. 즉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된다는 거야. 자, 판별식 그대로 정리해봐. 그러면 1 마이너스 2k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배의 x제곱 앞에 계수 1
곱하기 상수항 a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bk 이걸 계산한 게 0이 된다는 거지. 좀 더 정리해볼까?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이렇게 정리되고 쌤이 요 마이너스 4니까 분배해서 정리하는데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4bk 그리고 마이너스 4a 이렇게 정리가 돼. 쌤이 좀 이렇게 정리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로로 적은 거 이렇게 되고 4b에 마이너스 4에 가로 k 이렇게 k로 묶어낼 수 있지. 플러스 1 마이너스 4a 이렇게 정리한 게 지금 판별식이지. 그게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다. 자, 쌤이 이렇게 지금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이유는 뭐다? 실수값 k에 관계없이 즉 뭘 떠올려야 돼? k에 대한 항등식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야. 항등식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항등식을 풀이할 때 이렇게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 되잖아. 그리고 이 항등식이 만족한다라는 건 결국에 뭐야? 요게 0이고 또 0이고 그지? 요게 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지. 그럼 끝난 거야. 4b-4가 0이야. b는 얼마니? 좀 내려갈게. b는 1이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또 1-4a가 0이야. 그 말은 a는 얼마다? 4분의 1이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제 11번 문제. 두 문제 남았네. 자, 11번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주어져 있는 문제는 2차 함수가 이렇게 a와 b가 섞여 있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형태로 주어졌지만 주어져 있는 요 x의 범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그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문제의 실마리를 얻을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이 주어져 있는 2차 함수를 표준형으로 우선 바꾸는 작업부터 한번 해보자. a의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지, 그지? 이렇게 해야만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꿀 수 있더라. 너희들 알고 있지, 그지? 그래서 a의 x제곱 플러스 2x에다가 2의 절반, 즉 1의 제곱 더해주고 그리고 그 녀석을 똑같이 빼줘야지 우리가 아래 위식이 변함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지, 그지? 그 다음에 a의 여기서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 형태를 만들더라. x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이렇게 분배한 녀석 마이너스 a 그리고 3b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따라서 y는 a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b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따라서 꼭지점이 어떻게 돼? 꼭지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3b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a가 0보다 크다. 즉 요게 0보다 크다라는 거니까 아래로 볼록이군요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보자.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이고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3b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지금 주어져 있는 저 영역이 1부터 3까지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1은 어디 있냐면 오른쪽으로 두 칸 갔을 때 있을 거야. 그치? 여기가 아마 1, F1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F1이라고 하려면 지금 쌤이 요 녀석을 fx다라고 해야지만 저런 표현이 가능하겠네. 그치? 어쨌든 그리고 3이다 라는 것은 마이너스 1부터 오른쪽으로 몇 칸을 더 가야 되냐면 4칸을 더 가야 돼. 그지? 그러니까 위에 있을 거다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래서 3, F3이다. 그러면 결국엔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주어져 있는 최대값 13과 최소값 3으로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한번 만들어 보면 우리 F3, 즉 fx에 3을 대입한 값이 최대값이고 그게 13이다. 그리고 F1, 1을 대입한 값이 3이다 라는 걸로 식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F3이 즉 여기에다가 3을 대입한 값이니까 3을 대입해서 정리해 보면 16a 마이너스 a 플러스 3b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15a 플러스 3b는 13이다. 이런 관계식 하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야. 됐지? 똑같은 방법으로 1을 한번 대입해 볼게. 1 대입하면 2가 되고 2의 제곱이라 4a 마이너스 a 플러스 3b 이렇게 나와. 따라서 3a 더하기 3b는 3이다. 이런 관계식이 두 번째 관계식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a, b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위아래 식을 어떻게 할 거야? 연립해서 두 식을 빼버리면 3b가 날아가서 없어져 버리네. 소거되지, 그지? 그래서 12a는 10이다. 이렇게 나오지. 따라서 a는 12분의 10이니까 6분의 5다. 이런 답을 찾을 수가 있다. 되겠냐? 그럼 b도 마찬가지로 구해낼 수가 있지. b는 어디다 대입하면 b가 나올까? 아무 때나 대입하면 돼. 밑에 식에 대입할게. 여기에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하면 6분의 5니까 약분해서 2분의 5 플러스 3b는 3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3b는 3 빼기 2분의 5, 즉 2분의 1 되네. 여기 3을 또 양변에다 나눠주면 6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분수로 이렇게 나오네. a가 6분의 5, b가 6분의 1 이렇게 각각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자, 12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은 x축 위에 있고 두 꼭지점이 2차 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는 요 직사각형이지. 이제 보면 직사각형, 요 직사각형의 넓이,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그럼 결국엔 이 둘레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지금 파트가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 그럼 결국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둘레의 길이 있지. 둘레의 길이를 식으로 작성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그러려면 우리가 미지수 하나를 만들어야겠지. 미지수를 쌤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a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요 2차 함수 그래프 자체가 요 쌤이 그은 주황색 선이 대칭축이란 말이야.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좌우 대칭이지, 그지? 그래서 요거 길이도 a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어. 그지? 그러면 요 AB 길이잖아? AB 길이를 요 A를 이용해서 쓸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지워졌지만 여기가 6이거든. 여기가 6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6-A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지. 그치? 따라서 AB 길이는 6-A에서 또 뭘 빼야 돼? 마이너스 A. 요만큼을 또 빼줘야 된다는 거야. 요만큼을 빼줬어야 된다는 거지. 되겠냐? 여기서 요만큼을 빼준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네. 여기서 요만큼. 됐어?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돼? 정리하면 6-2a 이렇게 AB, 즉 가로 길이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세로 길이는 어떻게 될까? 여기 이 세로 길이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야. 즉 AD 길이는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살펴보면 별거 없지. 여기 A점이 요 점이 A, 0이니까 그 값을 대입한 함수값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즉 D 좌표 자체가 A, 여기에 대입한 값이라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요 y값 자체가 요 길이가 될 거라는 거야. 따라서 AD 길이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겠지. 됐지? 여기까지 하고 나면 금방 되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둘레의 길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쓸 수 있다? 2배의 AB 길이 그리고 2배의 AD 길이가 된다는 걸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 근데 지금 오른쪽에서 구한 녀석이 AB 길이가 6-2a이고 그리고 AD 길이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다라는 게 밝혀져 있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된 식을 정리해서 적어보면 마이너스 2a제곱 이렇게 하면 플러스 12a가 되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4a가 있으니까 플러스 8a 이렇게 정리되지? 그리고 나머지 정리한 게 어디냐? 여기네. 그지? 플러스 12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더라. 이게 둘레 길이에 관한 식이다라는 거야. 2차 함수 형태로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뭘 한다?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낸다. a제곱 마이너스 4a
그러면 절반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마이너스 2의 제곱 한 다음에 끝에 있는 12를 그대로 적어줘. 마이너스 2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이 된다 했지, 그지? a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요 녀석이 4가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지, 그지? 여기까지 하면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가 곱해지면 플러스 8 돼서 플러스 20이 된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래프가 될 거고 요 축 자체가 요 값인 2,20 꼭지점이 2,2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범위지. 지금 A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A의 범위가 중요하다는 거야. A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야. 여기 보이니? 여기 A는 요거의 길이야. 그래서 A는 무조건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지? 근데 얼마를 넘을 수가 없다? 그지? 이 값을 넘을 수가 없어. 저 값은 3이지. 그래서 3보다는 작거나 같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 되겠냐? 그러면 이 왼쪽 그래프에서 0이라는 건 왼쪽으로 두 칸. 왼쪽으로 두 칸. 여기가 0이겠지, 그지? 그리고 3이라는 건 오른쪽으로 한 칸. 그래서 요쯤에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여기에서 최대값이라는 건 다행스럽게도 요 꼭지점에서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지? 따라서 a 이꼴 2일 때 최대값을 가지게 돼. 얼만데? 20이지. 따라서 답은 둘레 길이의 최대값은 20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 되겠지? 수학에 눈이 번쩍 떠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